개장 10분여 남겨들고 있습니다. 두 분과 또 함께합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께 먼저 여쭤봅니다. 어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1,800억 원, 무엇을 팔았는지도 궁금하고 은행 업종의 또 하락도 좀 도드라졌던 것 같은데요.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예, 어제도 미리 언급드렸습니다. 은행 업종의 그러니까 주가 급락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던 우리 금융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과 최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이제 상충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 좀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은행주에 대해서 선별적 매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타 업종에 비해서 가장 좀 많은 매도세를 이제 금융업종 쪽에다가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외국인들은 어제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대충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은 고른 매도세를 보이면서 뭐 우리 증시 쪽에서 일단은 1차적인 좀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제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약 1,00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를 보였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그동안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 창구 역할을 했었던 비차익 거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도 쪽, 비차익 거래 쪽에서 3천억대 이상의 매도가 나온 걸 감안한다면 일반 매매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별적 매수가 좀 유입됐습니다만 워낙 어제 비차익 쪽의 매도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좀 지지선이 이탈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30포인트에서 약간 좀 물러서 가지고 202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제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그럴 것이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외국인 주식 현선물 매도 말씀하신 거 있고 원화도 어제는 매도를 했군요. 달러 선물을 12,000계약을 샀으니까 원화 팔고 달러 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채권 선물도 어제는 매도를 했으니까 원화채를 매도한 것이 맞는데 자, 주식만 놓고 보면은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채권이나 그 환율 이쪽 같이 연계하면은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렇게 될까? 이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 시황 때도 이제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후반에 워낙 이제 중요한 이제 이벤트들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사전 경계감 정도의 좀 몸집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뛰고, 운동을 하기 전에도 숨 고르기 하고, 준비 운동을 하듯이 외국인들도 글쎄 이제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1차적인 어떤 몸집 조절을 좀 나서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시장 쪽 추이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이제 달러 약세에서 좀 강세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이제 유로화의 움직임이 좀 이제 가파르게 좀 최근에 유로화의 약세에서 유로화가 좀 강세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추이도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1,05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등락이 엇갈리다가 추세적으로 놓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 좀 기술적으로다가 원화의 약세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좀 더 감지되다 보니까 일단 자본시장 쪽에서의 그러니까 그 자금시장 쪽에서의 변화 추이가 역시 이 주식시장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일도 환율 시장 전반적인 추이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시장 주변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증시가 어제 하락폭을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조정의 연장 양상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주 후반에 이벤트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야 시장이 좀 올바른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원 대표님. 예. 어제 개별 이슈들을 좀 보면은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를 다시 인하하고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최근에 그 중국인 분들의 투자 이민을 또 제주도와 부산도 받고 있고, 부동산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개별 이슈,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도 어제는 또 색다르게 반응했던 모양인데 뉴욕에서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주요 이슈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상승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취득세 연구 인하에 대해서 당정 협의에 대한 쪽을 좀 거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연구 인하에 대한 쪽은 진행이 될 것 같고 8월 28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활성화, 좀 더 정부 당국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건설주에 대한 그 가장 키드라이버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KB 부동산 금융 시세에 대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쪽을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세에 대한 쪽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면은 뭐 그 건설 관련주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상승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뭐 건설 관련주 쪽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대한 접근에 대한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 모터스가 또 다시 한번 8%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조정에 대한 쪽은 기간 조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에 대한 쪽은 여전히 상승할 때는 아주 강하게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삼성 SDI 조정이 나타났죠. 근데 이 삼성 SDI에 대한 조정 뭐 당연히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주요 이슈를 놓고 본다라면 테슬라 모터스가 파나소닉에서 이제 그 4년짜리 계약 8만 대분에 대한 배터리셀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 이후로 삼성 SDI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뉴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그 판매량에 대한 증가를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삼성 SDI에게도 또 다른 그 납품에 대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계약 협상에 따른 삼성 SDI에 대한 추가 물량에 대한 배려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쪽은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모멘텀에 대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흐름을 이런 충분히 그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동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을 이용해서 여전히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접근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 임박해서 호가가 보합 수준으로 다시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지수는 지수고 기업은 기업이고 이승석 대표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예, 오늘도 역시 뭐 어제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좀 큰 종목 쪽보다는 좀 약간 좀 작은 쪽 사이즈의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물론 뭐 시황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지금 지수 관련주들 보통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지수 관련주들이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역시 심리가 좀 취약할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는 좀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코스닥이 좀 우량주권에서 실리콘웍스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애플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뭐 애플 주가가 상승하는 등 뭐 여전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 쪽으로다가 한국 증시 쪽에서도 좀 우호적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저는 그 시장에서 여전히 그 최근에 이제 좀 변화가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과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이 변했을 때 주가에 대한 쪽이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이 처음에 주가에 대한 초기 상승분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 물량에 대한 쪽이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그런 이제 초기에 대한 변화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이 좀 최근 울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는 개별 기업인 실리콘웍스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이승원 대표는 SK 하이닉스 조금 대형주 쪽에 아직은 비중을 두고 IT에 관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